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북한과 미국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과거의 그런 비핵화 협상으로 볼 때 북한이 아무리 말로는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런 금정을 받는 거, 북한의 이제 핵 물질이라든지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인지 소위 말하는 현황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계속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그런 문법이라든지 북한의 또 그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말 그대로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핵무기 내지는 WMD,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없애는 게 비핵화지만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그런 한미 동맹이 와야 되는 거고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 미국의 전략 무기 같은 것을 한반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비핵화의 의미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계속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러한 주장을 이어나가는 거는 북한은 그 비핵화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풍계리 예. 핵실험장 입구 그냥 쇼했죠. 쇼하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 기지 또 하나 예. 해체하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 정말 북한의 진정성을 보였고 다 했다. 미국이 한 게 무엇이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정의부터가 다르고 미국과 북한과의 이제 신뢰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 방문을 취소한 그날 지금 조셉 윤 이후에 대북 정책 대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5개월간 공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스티븐 비건이라는 현재 포드 자동차 부사장을 이제 선임을 하고 그 발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한을 방북을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비핵화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실무 책임자를 또 선임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조율이라든지 그런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완전히 지금 남한이라든지 북한 상황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또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국이 그런 한미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개를 같이 하지 않고 자꾸 반미 연맹을 형성을 했다가는 지금 볼턴도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에 똑같이 경고를 보내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 석탄 한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 사실 속된 말로 한번 봐주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무역에 있어서의 그런 적자 문제라든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도와주면서 압박 효과는 하나도 없이 말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기름값도 좀 떨어지고 네. 쌀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넉넉한 네. 건 아니지만 네. 시장에 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가도 좀 내려갔다고 하고요. 요즘 대한민국은 쌀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쌀값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북한이 지금 살만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중국과 대한민국이 계속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계속 압박하자고 하는데 하나도 해결된 거 없이 북한은 핵은 핵대로 갖고 있고 말이죠. 압박은 압박대로 안 통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아주 골치 아플 텐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정말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 남북한 또 정상회담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대화가 3차 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뭐 날짜는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의용 그 실장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개최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그때 이제 논의할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남북 그런 이렇게 그 경제 협력 문제죠. 철도 연결하는 것과 가스관.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남한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는 별도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분명히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분위기는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을 처음해서 제재가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경제도 북한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난주에 미국의 CSIS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그 북한 장마당, 네. 장마당이 꽤 안정이 되었는데 태공사도 정언을 했다시피 이 장마당이라는 거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뚜기로 불리웠지 않습니까? 메뚜기 시장. 그러니까 그렇죠. 단속이 나오면은 빨리 막 철수를 도망가고.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북한 당국에서 그 장세를 세금을 걷는 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그런 이제 그 장마당이라는 게 아주 그 제도와 비슷하게 되어서 그 CSIS 자료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그친 그 장세가 5,68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그래서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헷갈릴 정도고 지금은 뭐 9월 달에 그런 그 구구절을 앞에 두고 지금 대규모 열병식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ICBM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대량 그런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과시할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남한의 입장도 그렇고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 과정으로 볼 때 그런 이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었고 또다시 과거의 북한의 그런 수법, 시간 끌기 또는 말 바꾸기 이런 이제 그런 태도를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남한의 그런 이전 경제 협력이라든지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과거에보다는 더 이제 제재에 그런 뭐 이런 그 제재하지만은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듯한 이러한 그런 제재 뭐 구애를 안 받는 뭐 거의 안 받는 듯한 이러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남한은 뭐 우리가 논의했다시피 이제 반미 연대를 가시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 미국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장마당에서 연 5,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거 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5,600만 달러라고 하면 북한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예, 일단 위로 올리는 거 있죠. 호주머니로 인마이 포켓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위로 올리는 거는 30% 올라가고 인마이 포켓이 70%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억 5천만 달러 이상 2억 달러 가까운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고 또 그런 물자들은 또 어떻게 들어갔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쌀이 지금 풍족하게 있고 또 기름값이 대한민국보다 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있다. 중국을 통해서 기름도 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내 건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제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 그 제재 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남북 그 유엔 내에 있는 북한 제재위원회 거기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사실 그 제재 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남한이 단독으로 뭐 이거는 뭐 제재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미국의 전문가들하고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절대 아닌 게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대북 제재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 제재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난번 그 북한 그 석탄 한정 문제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제재에 구멍을 냈다 남한 정부가 그래서 이제 원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당연히 약화시키는 거죠. 경제 이런 교류가 활발해지면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관계를 좀 경시를 하고 이런 반미 뭐 연대에 이렇게 나선 게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사기에는 이제 충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러한 그 북핵 그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협조는 당연히 필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당연 그냥 뭐 한국 정부와 발을 맞춰 가야 된다.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그냥 뭐 그런 수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발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제재 또는 국제적인 그런 뭐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이제 그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뭐 미약할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에 계속 이제 멀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무리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이제 총대를 메고 나왔지만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60%를 폐기를 한다 또는 사실상 언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의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갈 경우에 핵의 인질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남한입니다. 남한 그 국민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협력이라든 남북 교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여전히 뭐 11월까지도 그렇고 아직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정확한 국제 정세를 판세를 읽지 못하고 반미 연대로 갈 경우에 결국은 피해는 남한 국민들에게밖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